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성혜입니다. 오늘은 2016 실용적 복화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위한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휘책 있잖아요. 단어장. 단어장 하나, 자,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가본 경험 있으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거를 거진 다 대부분의 어휘를 외워본 적, 그런 경험 있으세요? 거의 기적에 가깝죠. 아니, 기적은 꼭 죽은 사람이 사는 그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 힘들고 어려울 법한 일들을 내가 해내는 거, 그것도 작은 miracles, 기적이죠. 자, 2016 실용적 복화에서는 여러분에게 일상 속에 스며드는 그런 작은 기적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는 강의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도, 이게 왜 유니폼이냐면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강의의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이 유니폼을 입고 제가 진행할 거거든요. miracles, 기적. 유니폼 이거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적혀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크고 뭔가 엄청난 일이라기보다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걸 해내는 것, 저는 그게 일상 속의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Miracles take a little time,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Miracles take a little time. 기적도 take a little time. 약간의 시간은 필요로 한다. 그런 약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을 때, 자, 실용적 복화를 통해서 단어가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정성 들여 준비한 2016 실용적 복화 하나씩 펼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단어는 중요한데 막상 내가 공부를 해도 첫 번째, 아니 왜 문제에서 이게 안 보이지? 분명히 외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두 번째, 계획을 세워도 자꾸 번복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하루치도 외우기도 벅차 죽겠는데 이걸 회독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시름시름 고민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 단어에 대한 이런 고민이 반복되는 게 여러분이 단순하게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단어가 어려워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범위를 정해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무한정 무지성으로 넓히는 단어의 범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손 안에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용적 복화는 이 세 가지 고민을 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6 실용적 복화는 첫 번째 저희 고민,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게 해드릴까? 두 번째 고민, 딱 필요한 것만 공부하게 해드릴 방법은 없을까? 세 번째, 중간에 포기는 없어. 꾸준한 회독을 위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 고민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고, 그걸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우리 첫 번째,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우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단어 공부 어떻게 하세요? 외워지지 않아서 막 스트레스 받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야? 이 적어가면서 외우는 거, 우리 이런 거 깜지. 이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깜지하면 여기 손목, 교복 손목 진짜 까매져요. 여기는 시꺼매지는데 내 머리는 허옇게 남아있어. 이거 효율적이지 못하죠. 또는 눈으로만 그래서 그냥 읽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 걸까요?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억지로 공부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는 방법, 우선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연상 암기법을 통해서 그림으로 여러분 3초 컷으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어원이라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효율적인 단어들도 있어서, 자, 어원으로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어원으로 바로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요와 관련돼서 비슷하게 생긴 파생어나 반의어나 유의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확장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강의를 통해서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어휘는 이미 어휘 교재도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 알고 계실 거예요. 2025년도 교재는 이미 매진되고 여러분 구하실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 자체만으로도 힘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을 하시지만, 사실 제가 그걸 이 유니폼을 입고 1강부터 마지막까지 찍는 이유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요. 교재로는 드릴 수 없는 이것, 첫 번째 연상 암기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ommotion, 이 단어를 외워야 돼. 이거 소란소동인데 어려워. 근데 이런 단어가 잘 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외워보는 거예요. 안에
고모 손에 아주 그냥 설한이 나서. 아니, 여러분 보세요. 고모의 손이 막 지금 붕대 감고 칭칭했어. 고모 손에 소란이 났어. commotion. 유치한 것 같아요? 말장난인 것 같아요? 이따 잠들 때 기억나. 고모 손이, 고모만 보면 생각나. commotion. 자, 고모 손이 소란이 났네. 오케이. commotion. 소란 소동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파생어까지 같이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리고요. 하나 더. 이런 단어는 정통법으로 갑니다. etymology. 어원학을 이용할 건데요. exclaim. 자, 바깥쪽으로 주장하다, 소리치다. 볼게요. 밖으로, 자, 주장하다, 외치다, 소리치다. exclaim. 자, 이렇게 어원이 더 여러분에게 전공법으로 적용되는 어휘들은 바로 어원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잡아드립니다. 역시나, 자, 표제어 밑에 exclamation.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생어의 명사 형태까지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파생어, 반의어, 유의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교재가 아닌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가치는 쉽게 외우고 잘 외우실 게 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자, 실제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나서 강의만 듣고 끝? No! 강의 후반부에는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짧게 한번 리뷰해 볼까요? commotion. 고모선이 뭐라고 여러분들? 고모선이 소란소동. 그렇죠. 바로 기억나죠? 난다니까요. exclaim. 바깥쪽으로 외치다. 말 그대로 바깥쪽으로 주장하는 건 소리치다 외치다예요. 자, 그리고 이건 안 배웠다고요? 이것도 어원으로 전공법을 알려드릴게요. X가 바깥쪽이야. fault가 항구야. 바깥쪽으로 항구를 통해서 내보낸다는 건 수입일까 수출일까? 그렇지, 수출이죠. 수출하다, 수출입니다. 자, 더해서 with 가지고 아니고 반대인데 반대로 지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억제하다. 야, 안 돼! 꽉 잡고 있는 거죠. 안 된다고? 억제하다, 보류하다. Last one, subside. 이것도 한번 전공으로 해볼까? etymology. 자, etymology가 어원학이에요. 자, 그러면 sub 아래쪽에 면이 닿는 건 뭐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러분들 가라앉는다는 건 뭐야? 진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상 방법, 그리고 어원, 그리고 파생어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전수 단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스킵하는 것 없이 모든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암기하고 외치고 복습하는 과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잘 외우게 될지 정리되셨나요? 두 번째 나의 고민.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하게 할 수는 없을까? 꼭 필요한 거. 무작정 무지성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고 꼭 필요한 거.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파트 첫 번째는 필수 어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꼭 알아야 할 단어, 문풀의 결정적인 단어를 파트 1에서 함께 하고요. 파트 2, 독해 주제별 어휘입니다. 특히나 2026의 신설된 파트이기도 하는데요. 잠시 뒤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독해를 하기 위해서 속도와 정확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독해 주제별 어휘가 2026 실용적 복화에서 바로 업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준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해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거이지요. 문법으로 직접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필수 수거를 엄선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강의를 통해서는 해석뿐만 아니라 자, 이게 정확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문장도 여러분들 함께 할 건데요. 이렇게 Part 1, 2, 3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이 두 번째 독해 주제별 어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2026 실용적 복화의 이 출간 시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미뤘던 이유는 사실 이 두 번째 파트예요. 제가 이번에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에게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 중에서 영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영사 서비스.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외교와 영사의 차이, 그리고 영사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놀랬기 때문에 냉정하게 속어법을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통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출간을 미루고 얘를 업버전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독해를 위해서 독해 속에서 각 주제별로 어휘들을 정리하는 단계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설된 10가지 파트입니다. 그 10가지 파트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4 국가직에서 나왔던 오답률이 높았던 그 문항입니다.
consular service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바로 자, 올해 교재 정치와 외교 파트. 그러니까 여기 1591번에 우선 consulate, 영사관이라는 명사 형태로 그리고 뒤에 파생어로 자, consular, 영사관의 형태를 포함했습니다. 자,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한쪽에 약간은 특수하게 치중된 어휘들은 주제별로 공부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Part 2가 신설됐고 이 부분도 전체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를 좀 했는데요. 찍었는데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subject가 주제, 이런 뜻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험에선 subject가 피실험자예요. 그러니까 실험과 관련된 지문에서의 subject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건데 하나의 주제 밑에 있는 어휘들을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다 보면 사실 독해 지문이 보여요. 그리고 그 독해 속에서 이 단어의 쓰임이 올바르기 때문에 정답으로 정주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Part 2 올해 신설된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어휘를 자, 무한정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어휘를 손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저의 고민, 꾸준한 회독을 어떻게 관리해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관리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이 시점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관리는, 저희 어휘에 대한 관리는 특별하죠.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예는 자, 영업 관리, 영어를 높여주는 관리 중에 하나인 어휘 스터디입니다. 어휘 스터디는 단어 책이 있고 단어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 책과 강의가 있음에도 여러분들은 가끔 중간에 가시다가 멈출 때도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진행이 덜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 과정들을 저도 그리고 연구실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어 스터디를 1년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8기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 우리 학생분들이 그 기수마다 올려주신 어휘 시험지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1기 정도에는 이렇게 어휘와 그리고 뜻을 물어보는 시험지를 제공해드리고 그 뒤에는 실전에 맞는 문제들로 실전 문제 형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밥 먹다가도 뛰어가서 6시에 자료를 올려드리고요. 자정이 되면 장관인 게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이 스터디 인증, 제가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번 올려주는 스터디 인증 때문에 저희가 1시, 2시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왜냐면 너무나 잘해주시고 그리고 벅차고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문제는 다음날 올라갈 시험지에 또 반영하는 과정들을 저희도 겪고 있죠. 올해도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스터디에 실제로 참여하신 학생분의 이 후기인데요. 스터디의 장점은요. 재밌고 꾸준하게 영어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혼자서 공부하면 소홀하게 되기 가장 쉬운 영역인데 스터디 덕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재미있게 단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암기하다 보면 정말 안 외워질 때가 있는데 짧은 예문에 적용하면서 학습하니 그 예문이 단어와 통째로 기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예문과 함께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기수에 맞는 시점에 맞는 자료들로 꼭 필요한 부분을 스터디를 통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카페 공지 내용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카페를 통해서 먼저 스터디에 공지가 올라갔을 때 신청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숙제를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익힘즈로 테스트 이 과정을 겪는데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6기를 여러분들 모집하는 글을 저희 실장님이 올려주셨어요. 자, 지금 보면 댓글이 800개가 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나면 저희 연구실에서 자, 숙제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4월 14일 숙제는 여기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범위가 17, 18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17, 18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6기이기 때문에 하루씩 진행하는 게 아니라 6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후반부는 이렇게 데이를 2개씩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6시에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데이 17, 18에 해당되는 어휘 여기에 있는 eligible, illegible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spring, 여기 spring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휘들이 직접 내가 공부한 범위를 따끈따끈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지속성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스터디입니다.
스터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 카페를 통해서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것 때문에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아마도 공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16 실용적 복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좀 잡히셨나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어는요, 열심히, 힘차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는 말이에요, 여러분. 숨 쉬듯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숨을 우리가 생각나면 가끔 쉬나요? 아니죠. 자, 짬 날 때 잠깐 쉬나요? 아니죠. 단어도 생각날 때, 짬 날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단어가 숨 쉬듯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 혼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외우고 시험장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적 복화 첫 강의에서 이 유니폼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성이었습니다.